오늘 이제 리플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긴급 방송을 열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찍어주는 남자 도끼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리플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긴급 방송을 열었고요. 지금 이제 리플 왜 이제 심상치 않냐면 지금 데드크로스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 보면 오늘 이제 시세부터 볼 텐데요. 지금 756원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1.3%. 지금 아까 한 9시 이후부터 이제 시장 보기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점점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데드크로스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 때 일봉 많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에서 카톡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분봉 보는 법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데드크로스이다 보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30분 봉도 데드크로스 나서 쭉 빠지고, 일봉 데드크로스 났죠. 데드크로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깔고 가면 데드, 거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본인데 5 이동평균선이 20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고 20 이동평균선이 60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하는 것을 말 그대로 데드, 죽음이라는 뜻이죠. 상당히 좀 안 좋은 차트 모양 보이고 있어서 리플은 우선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단기적인 움직임 플러스 중장기적인 대응법까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일봉 기준으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일봉, 숲부터 봐라. 주봉, 그 다음에 일봉, 그 다음에 분봉. 지금 일봉이 데드크로스가 났죠. 이때부터 제가 카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좀 주의해라. 저희가 이제 긴급 재난 문자 올 때도 긴급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무료로 신청하신 분도 제가 긴급 재난 문자 한번 보내드렸었고, 그 이후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분봉을 보겠습니다. 시간봉을 보면 이때도 보이십니까? 데드크로스 이후 계속 빠지죠. 지금 시세가 지금 790원인데 지금 현재 종가가 지금 750원까지 계속 쭉쭉쭉 빠지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카톡방이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강조드리는 게 이동평균선의 무게중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에 무거운 걸 이고 있고 이거를 평생 산다고 해보겠습니까? 척추도 줄어들고 허리도 굽고 무게가 밑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밑에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계속 올려주죠. 그러면 이 위에 무거운 게 있냐, 밑에서 올려주냐,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또는 정배열, 위에 무거운 것이 있다, 이게 역배열 데드크로스. 현재 리플의 역배열과 데드크로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긴급 방송을 연 거고요. 지금 30분 봉을 보면 데드크로스 이후 역배열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데드크로스 벌어지고 나서는 이 이평선 간의 간격이 계속 벌어지죠. 이럴수록 더 하락폭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모양을 주의를 요하길 바라겠고요. 거기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저의 최선호 코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대신에 중장기적으로는 최선호 코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리플부터 말씀드리는데, 이제 리플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와 같이 보면 좋은 게 이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스토캐스틱 RSI를 보면 이제 이 위에서 밑으로 툭 꺾일 때 이때는 과열 구간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침체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침체 구간에서 이 위쪽으로 뚫어주는 순간이 굉장히 상승력이 크고요. 이 과열 구간에서 밑으로 이 중간색으로 뚫어줬을 때 이때는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 플러스 요 밑으로 하락 압력이 더해졌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반대로 밑에서 골든크로스가 났고 스토캐스틱 RSI가 밑에서 위로 뚫어졌다, 그럼 상승 가능성이 80% 이상 되는 거죠. 이 타이밍을 제가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무료로 알려드린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무료인데 제가 이거 뭐 카톡도 PC 카톡이 있고 핸드폰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워낙 회원분들이 많으니까 PC로 하는데 진짜 물집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져 갖고 이제 힘들어서 조만간에는 요
카톡 신청은 제가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기 전에 신청하시면 그분들까지는 제가 책임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좀 궁금하신 점들, 또 이런 정배열, 역배열, 스토캐스틱 RSI, 실전 매매 전략, 또 픽 이런 것도 알려드리니까 무료일 때 신청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리플 과거에 이제 복귀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스토캐스틱 RSI가 밑으로 하향했죠. 요때 매도, 요때 매수. 그러면 이때 700원에 매수, 900원에 매도. 그 다음에 요때죠. 그럼 이때 790원에 매수, 요때 880원대 매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일봉만 이렇게 되냐? 분봉이 더 좋을 때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 구간에서 그렇지, 제가 리플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도 많이 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이후 계속 빠졌죠. 조심해야 되고, 보통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좀 잘 맞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때 또 다른 저는 이제 요 단순하게 스토캐스틱 RSI로만 하지만 이제 제가 뭐 리플 CEO와 그 다음에 SEC와의 소송, 또는 이거 ETF 이런 대형 호재들이 있는 내재적인 부분과 차트에 대한 부분, 이것을 같이 보면서 저는 카톡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튜브 방송이니까 대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 또 빠지는 구간에 매도, 이런 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장고를 볼 텐데요. 현재 리플 제가 카톡방은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할 때 제가 리플이 있었죠. ETF에 대한 호재인데, 지금 우선 카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아마 30% 수익권 때 우선 엑시트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데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역배열이 점점, 아까 말씀드렸죠, 5이평선, 22평선, 62평선이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 좀 요 정도까지는 제가 좀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했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그와 동시에 SEC와 특히 리플의 CEO 간의 날선, SNS의 공격, 저격이라고 하죠. 저격이 계속적으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익절하고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방송은 제가 실시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 지금 카톡방 계신 분들 관리해 드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바쁘고, 저한테는 우선순위는 사실 유튜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저와 이제 인연을 맺으셨던 이제 카톡이나 더보기 댓글에서 시청하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저랑 이제 유튜브 방송은 제가 대중들에게 이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린 거고, 이분들은 또 1대1로 또 안내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또 제 눈에 많이 밟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리플 같은 경우서 엑시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잔고는 지금 비트코인 60%, 현재 수익권, 이더리움 50% 수익권, 이더리움 클래식, 어제 방송했죠.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17%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과 리플과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요 세 가지는 지금 정배열 구간, 리플은 역배열 구간. 그러면 나중에는 얘네들이 역배열 구간으로 바뀌고, 그동안 저조했었던 리플이 정배열 구간으로 바뀔 때가 있겠죠. 이때 스위칭을 해주는 거죠. 얘네들 다 매도, 리플이라든지 현재 못 갔던 종목들, 이런 것들로 교체를 해주겠죠. 근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루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비트코인 보면 지금 정배열 구간이죠. 골든크로스 이후, 골든크로스 때 가격이 3,700만원,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6천만원대까지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고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점점 벌어질수록 보통 기본은 50%에서 100% 사이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스토캐스틱 RSI를 언제 많이 보면 좋냐면, 상방이잖아요. 상방일 때는 요 돌파를 많이 보고요. 역배열일 때는 요 하방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골든크로스일 때 그때 상방을 많이 보죠. 그러면 그때는 스토캐스틱 RSI에서 밑에도 있고 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에 거에 대한 시그널을 같이 조합을 해준다. 반대로 데드크로스일 때, 지금 리플 같은 경우죠. 그때는 스토캐스틱 RSI도 이 밑으로 하락이 타는 이 자리가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이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잔고에 있는 이유, 이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희 수익권도 사실은 이 골든크로스 이후로 담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큰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종목이 이더리움이었죠. 현재 잔고에 있는 종목 이더리움 보면 차트가 거의 비트코인과 똑같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잔고가 뭐 소위 뭐 여러분들께 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 그러면 원칙이 없어도 뭐 수익 좋으면 당연히 대단하죠. 대신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제가 대부분 카톡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거의 초보세요. 그럼 초보들은 전문가가 원칙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갑자기 따라가려고 했더니 이미 팔았대요. 나는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애매하거든요. 왜냐? 원칙이 없으니까 이 원칙이 일관적이면 좋은 것들은 원리만 배우시면 내가 굳이 이제 전문가와 소통을 안 해도 내가 소화가 가능하죠. 대응이 가능하죠.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 거죠. 이게 가능한데 원칙이 없으면 고기 잡는 법을 몰라요. 5년 동안 배우셔도 만년 초보입니다. 운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갖고 있고 정배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런 정배열 구간에 있는 것들,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있냐면 저도 이제 20년 정도 트레이딩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주식 10년, 이제 코인 10년 이렇게 코인도 저는 이제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뭘 하든 이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뭐 채권이든 아니면 원자재든 해외 선물이든 저는 뭐 다 경험을 해봤는데 특징은 뭐냐? 큰손, 시장의 논리, 그 다음에 고래들의 방향. 고래가 이쪽으로 헤엄을 칩니다. 그러면 물살이 일로 가겠죠. 그럼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바이를 하고 대지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만 하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전략이 좋은 거는 내 시드가, 내 자산이 작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조의 자금이 비트코인을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계속적으로 밑에도 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는 하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내 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이 비트가 아니라 작은 종목일수록 10조의 돈은 얼마든지 2배, 10배 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내 1000만 원이면 올라타기가 가볍겠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 계좌가 일부지 사실은 좀 개인들 치고는 굉장히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 팔기가 힘들어요. 매수하기도 힘들고. 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조금 이제 자산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돈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워낙 이제 큰 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조금 이제 위치가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카톡으로 좀 문의를 주셨을 때 저는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알죠. 아, 이분 좀 자산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면 티가 나요. 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사면서 올리고 내가 팔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운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크면. 하지만 1000만 원대, 100만 원대, 아니 1억 정도 이런 것들은 시드가 좀 작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죠. 금방금방 사고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분들일수록 시장의 논리, 특히나 오늘 배웠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 맞게끔 상방과 하방을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뉴스 볼 텐데요. 지금 리플이 왜 데드 크로스냐? CEO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또 SEC와의 날선 신경전, 이것이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확신성을 주고 믿음을 준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저는 최선호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리플의 CEO를 보면 계속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와 계속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사실은 소송도 꼭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좋은데 지금 더 신경전을 더 벌이고 있으니 SEC가 만만한 상대입니까? 솔직히 맘만 먹으면 코인 한두 개 날리는 거 사실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 구간, 다른 코인들 정배열을 잘 가고 있을 때 리플이 지금 안타까운 이유, CEO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대응법 이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조심, 중장기적. 제가 지난번 방송 리플 방송 때 2월달과 4월달 SEC와의 소송에 대한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하루에 그동안에 빠졌던 거 하루에 다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단기적인 조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지금 이제 날선 경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SEC 겐슬러 같은 경우 비트코인 ETF 승인의 위험성 계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또 지금 현재 SEC가 리플 코인 판매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리플 CEO도 지금 가만히 있지가 않고 있죠. 현재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같은 경우는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겨냥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고, 특히나 제일 민감한 부분인 FTX 파산이 겐슬러 위원장과 연관이 있다는 유혹을 계속 유튜브 영상이나 SNS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ETF는 이 리플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소송에 대한 리스크만 없어지면 리플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이제 ETF를 만들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리플 같은 임직원들이 금융권들과의 계속적인 미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는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 코인이 생성돼서 시장에 뿌려지는 것이, 이 비트를 누구 주인이 있진 않죠. 하지만 리플은 엄연하게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ETF나 금융권,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수록 금융권들도 얘기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리플 ETF 확실히 출시될 것이다 라는 시장에 전망을 주고 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못 가냐? 두 번째는 IPO가 당분간 보류가 됐죠. 이제 리플의 IPO가 승인이 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급격한 호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직 소송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헤매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ETF나 IPO 충분히 리플 재단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줘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이제 카톡방에서 엑시트를 같이 하시고, 지금 역배열에서 골든크로스 났을 때가 제일 최저점이거든요. 이때 들어가려는 분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갖고 계셔서 고민이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역배열 구간에서 지금 다시 진입 타이밍 잡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 대응법, 또 방송에서 얘기는 못했지만 좀 저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더보기, 유튜브에서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서 카톡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도끼 선생이었습니다.